대구광역시는 지난 22일 동인청사에서 달서구, 달성군, 계명대학교 등 지역 9개 대학과 함께 대구 글로컬 대학 협의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8일 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주민참여예산총회에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7월 모범선행 국민표창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성서노인 종합복지관은 지난 18일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영양 가득한 특식을 제공했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9일 달성교육지원청과 함께 2025년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 함께하는 봉사, 함께 빛나는 달성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여름을 맞아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물놀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달서구의회 최홍인 의원과 권숙자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은 창곡갤러리 하반기 전시 지원 사업으로 이주희 작가의 개인작 컴포트 마이셀프를 7월 28일부터 8월 13일까지 개최합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의 뮤지컬 토크 콘서트 김치의 11시 데이트가 7월 29일 화요일 오전 11시 비스롤에서 펼쳐집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7월 24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22일 동인청사에서 달서구, 달성군, 계명대학교를 비롯한 지역 9개 대학과 함께 대구 글로컬대학 협의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 글로컬대학 사업에 예비 지정된 계명대학교의 핵심 과제인 글로컬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과 국제학생 대상 정주영 계약학과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습니다. 협약에는 계명대학교를 비롯해 경북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수성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등 9개 지역대학과 대구시와 달서구, 달성군이 참여했습니다. 참여 대학들은 각 대학의 학문적, 산업적 강점을 바탕으로 전공별 특화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국제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정착 지원체계 구축에 공동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글로컬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을 통한 지역 기반 일자리 생태계 구축, 국제학생 대상 정주영 계약학과 운영 및 전공별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 교육 고용 연계 글로벌 유학생 유치 및 지역 정착 모델 구현, 다문화, 다국어 학습 환경 조성 및 주거, 생활 등 정주 지원 시스템 마련 등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협약이 대학 간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 혁신 인재 양성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명대학교가 주도하는 한국형 대학 국제화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신일희 계명대학교 총장은 계명대는 대학과 지역, 산업체가 함께하는 혁신의 중심이 되겠다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 글로벌 인재가 대구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달서구는 교육, 정주,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지역 산업과 연계된 맞춤형 일자리 모델을 통해 국제학생이 지역에 정착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 유학생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로 활용되고 국내 대학생들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글로컬 대학의 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대구시는 지, 산, 학, 연 협력 플랫폼을 마련해 대구가 글로벌 혁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8일 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주민참여예산총회에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달서구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접수된
총 267건의 주민 제안 사업 중 사업 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현장 확인 및 2차례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51개 사업에 대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7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사전 주민투표를 온라인과 현장 투표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 투표와 사전 주민투표를 통해 다득표 순으로 45개 사업 14억 3천여 원을 최종 선정했으며 동참여형 사업 97개 6억 7천만 원도 함께 승인했습니다. 또한 상정된 사업 중 청년과 청소년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제안자가 직접 제안 취지와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해 젊은 세대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저변 확대를 도모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내년도 본 예산안의 편성 후 구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침체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선정에 참여해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소통과 참여의 폭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 7월 모범선행군민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수상자 및 가족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달은 선행 모범 시민의 이영식 씨와 대구시 자원봉사 유공 표창의 고혜숙 씨가, 모범 선행군민상은 화원읍 박수현 씨, 농공읍 김은성, 주재민 씨, 류가읍 이면숙, 박철희 씨, 옥포읍 정욱진, 신혜옥 씨, 현풍읍 지경일 씨, 가창면 이수용 씨, 합인면 김춘하 씨, 구지면 최필철, 신희옥 씨 등 총 1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상자들은 각 지역에서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직접 표창패를 수여한 자리에서 국민들의 따뜻한 선행이 지역사회를 더욱 밝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지역 전반에 널리 확산되어 더욱 살기 좋은 달성군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수여식 이후에는 간담회를 열어 수상자들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는 기념 촬영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모범선행군민 표창은 국민이 빛나는 달성을 슬로건으로 삼고 매달 읍면별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 그 공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초복,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난 18일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영양 가득한 특식을 제공했습니다.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께는 영양 가득한 삼계탕과 시원한 수박이 제공되며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게 해주는 정성 가득한 한 끼가 전해졌는데요. 이번 특식은 지역의 각 후원처와 봉우리 봉사단이 함께 준비해 총 550인분이 제공됐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조재경 성서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더욱 풍성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예년과는 다르게 더 많은 분들이 봉사와 후원 덕분에 어르신들을 위한 특식으로 정성껏 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이 감사드리고 특별히 저희 복지관 식당이 증축되었습니다. 99석에서 190석 이상으로 증축되면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들 이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지원해주신 우리 달서구청과 달서구의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전하고,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봉사자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여러 모양으로 땀 흘려주고 계십니다. 함께 어울려서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같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또 어르신들한테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더 유념해가지고
앞으로 남은 절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들마다 어르신들이 좀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절기에 맞는 음식들을 위주로 준비를 해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준비에 좀 철저히 만절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 일찍 준비에 나선 봉사단원들은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삼계탕 재료를 손질하고 조리와 배식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지금 이제 장마철이고 더운 시기에 어르신들 면역력도 좀 떨어지시고 원기 회복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는 특히 이제 단백질도 보충이 중요하고 해서 양질의 단백질 들어있는 이제 닭고기 그리고 삼이나 대추 이런 거는 이제 면역력이나 원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 조금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넓어진 공간, 영양 가득한 한 끼 식사가 더해진 이날. 어르신들은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무더위 속에서도 웃음 가득한 식사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은 앞으로도 절기에 맞춘 건강한 식단을 통해 어르신들의 영양 관리와 복지 향상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9일 달성교육지원청과 함께 2025년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 함께하는 봉사, 함께 빛나는 달성을 개최했습니다. 달성군 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이번 활동은 달성군 청소년봉사단과 관내 학교봉사단 소속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인 봉사 교육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체험학교는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시작으로 달성소방서와 연계한 심폐소생술 실습, 소화기 실습, 대구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 및 장애체험 활동, 업사이클링을 주제로 한 환경브레인 올림픽 등으로 구성됐으며 다양한 분야의 봉사를 체험하며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평소에도 막 병뚜껑, 페트병 모으기 같은 거 하다가 학교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알려주셔가지고 왔습니다. 불은 친근하다 느꼈는데 위험한 점이 많고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어요. 여기서 일단 불을 끄는 것도 배우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사람을 살리는 방법도 배워서 좀 좋았어요. 친구들한테는 이런 데 좀 많이 와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특히 환경, 안전, 인권 등 지역사회 주요 이슈를 주제로 구성된 본 체험학교는 지난해에도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올해는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참여 기간을 더욱 강화해 진행됐습니다. 오늘 체험하면서 이제 심폐소생술하면서 이제 누구를 부를 때 좀 자세히 불러야 하고 또 다른 거 소화기나 그런 것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화기 하는 것도 배우고 그런 걸 해서 재밌었어요. 평소에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쉽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방법도 다 모르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여기 봉사체험 와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서 할 수 있는 봉사를 한번 체험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송정구 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는 지역사회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직접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봉사교육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여름을 맞아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물놀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슈프라이트 행사는 당초 19일 예정이었지만 많은 비로 하루 연기돼 20일 맑은 날씨 속에서 열렸는데요. 수련관 한편에는 시원한 물줄기와 함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가까운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신나는 여름 추억을 만들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희 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안전하게 물놀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에선 해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워터풀장과 슬라이드, 컵 속 숨은 공 찾기, 동전 넣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활기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동생들이랑 같이 오고 친구들이랑 같이 오니까 재밌고 여기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재밌었고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행사장 곳곳에는 안전요원들이 배치돼 아이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었고 물놀이 후에는 휴식 시간과 안전수칙 안내도 철저히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는 시원한 음료와 컵라면이 제공돼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네, 어제 못해서 많이 속상했는데 오늘 더 즐겁게 놀 수 있었던 것 같고 많은 음식들과 같이 함께 먹고 그 친구들과 함께 놀아서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제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오늘 저쪽에서 물놀이를 하고 친구들도 만나가지고 같이 놀 수 있어가지고 정말 좋았어요.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최홍린 의원입니다. 달서구 이름 앞에는 결혼, 여성, 아동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지난 몇 년간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했지만 달서구민은 모르는 스마트 도시 달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보다 편리하고 똑똑해진 도시를 만들기 위한다는 스마트 도시 사업은 스마트 도시 인증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 똑똑하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교통, 안전, 환경, 복지 등 여러 분야의 첨단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수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국 시비를 비롯한 대규모 구 예산 또한 투입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2020년부터 줄기차게 밀어붙인 노력의 결실로 달서구는 2회 연속 스마트 도시 인증을 획득하여 대구 경북권 최초이자 유일한 기초 지자체임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미래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스마트 도시 조성 목적에 따라 그간의 추진 성과를 되짚어보면 행정적, 정책적 성과에 초점이 맞춰진 일련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주민들이 일상에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와 투입된 예산에 상응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성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74억 원 중 구비 19억 원을 투입해 생활 SOC 시설 144개소를 디지털화하고 5개의 디지털 체험 시설을 조성하였지만 체험 시설의 이용객은 저조한 상황이라 조성 이후에도 투입되는 연간 유지 비용을 고려하면 차라리 주민들을 위한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구가 당면한 현안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스마트 도시 지표 달성이라는 행정 성적표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스마트 도시 인증제는 스마트 도시 성과를 59개의 지표로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스마트 도시 인증 당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혁신성을 위해 추진한 30개가 넘는 공모사업과 전 분야에 걸친 스마트 도시 서비스는 주민 체감도가 낮았고 담당 공무원들의 피로도만 높였습니다.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온라인 구민 참여 시스템은 현재 게시물이 50개가 겨우 넘어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문제 해결인 리빙랩으로 구축된 실시간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및 자동 추적 시스템은 그 실효성이 더욱 미비합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자를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이동 동선을 자동으로 추적하기 위해 30대를 설치하였지만 추적이라는 말이 부색할 정도로 일반 CCTV와 기능이 다를 바 없어 사업 효과를 논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또한 지난해 실시한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CCTV 구축보다 단속 강화가 무단 투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여 문제 해결에 적절한 방안이 도출되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주민 체감도가 떨어지는 사업은 복지 분야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2023년 1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스마트 경로당은 정보화 기기와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해 어르신들의 여가와 건강, 소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니터 앞은 집기들로 가로막혀 있거나 프로그램 영상 송출 시 모니터조차 켜두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유지보수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연간 1억 원 넘게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복지 혜택을 제공받는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달서구가 보유한 수많은 타이틀 중에 스마트 도시 달서를 떠올리는 주민은 극소수라는 것이 지금의 현 주소입니다. 스마트 도시 사업이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더 이상의 논란은 없어야 합니다. 지역 주민 모두의 주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본적인 가치가 우선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을 촉구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곡1, 2 신당동 건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령화 시대의 달서구의 현실적인 해법으로 기술을 기반으로 한 노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노인복지관에 들러 어르신들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여쭤보면 건강관리 분야라고 입을 모으십니다. 요양원이나 병원에 가지 않고 살던 곳에서 오래 사는 것이 이분들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운동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잘못하다 다칠까 무섭고 개인 PT는 경제적 부담이 커서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복지관에 운동기구가 있지만 비전문적인 기구 사용은 오히려 부상 위험을 높이고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진행된 달서구 스마트 경로당 사업도 어르신 건강 정진에는 실효성이 없고 현재 꺼진 TV로만 남아 있습니다. 하루빨리 어르신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형 건강관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르신들의 소원이 지켜지지 못할 뿐더러 노인 인구수 전국 4위인 달서구는 의료, 요양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비용의 폭발적인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첨단 기술 장비로 노인의 건강을 개별적,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이곳에서 저는 지역사회 차원의 노인 통합 건강관리가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의 핵심은 노인 누구나 자기 몸 상태를 제대로 알고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일단 센터에 가면 간단한 측정 절차를 통해 부위별 몸 상태와 신체 나이를 수치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센터는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첨단 운동 장비는 운동 강도와 종류를 참여자에게 딱 맞게 자동 설정해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AI 헬스 기계는 부상 위험이 없고 사용자 신체 변화를 기록해 장기적인 건강관리를 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노쇠 지수를 기반으로 센터에서는 영양상담, 그룹 운동 프로그램 등을 연계해 맞춤형 건강관리의 범위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측정, 진단, 운동, 평가까지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 체계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건강정진 효과는 놀랍습니다. 최근 한국노인복지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참여 노인의 노쇠지수가 실제로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단순 건강관리의 차원을 넘어 2026년부터 시행될 지역사회 돌봄 통합 정책을 준비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기도 합니다.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지역 어르신들의 노쇠 정보가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재생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쓸모를 잃은 유휴 공간이나 주택가 빈집을
고령 친화형 건강관리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알아본 바로는 15평 남짓이면 이 서비스를 충분히 도입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동네 경로당, 동청사에 있는 노후 헬스장, 그리고 폐쇄된 동청사 건물을 활용한다면 큰 무리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 돌봄 통합 시범 사업 중 기술형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땅한 구상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저는 말마다 기술 기반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달서구형 돌봄 통합 정책을 설계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설계해야 할 복지는 계단 없는 도시가 아니라 스스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복지입니다. 노인 개인별 몸에 딱 맞는 기술 기반 건강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달서구가 초고령화 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척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성문화재단은 참꽃갤러리 하반기 전시 지원 사업으로 이주희 작가의 개인전 컴포트 마이셀프를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3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바다와 숲처럼 문명의 흔적이 희미한 자연 속에서의 짧은 일탈을 주제로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인간 감정의 균형과 회복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햇살 아래 커피 한 잔, 조용한 캠핑과 같은 소박한 장면들을 통해 작가는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자신을 마주하는 사유의 시간을 제안합니다. 전시는 달성군청 2층 참꽃갤러리에서 열리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선보이는 뮤지컬 토크 콘서트 김채희의 11시 데이트가 7월 29일 화요일 오전 11시 비스롤에서 열립니다. 이 공연은 무대 위 뮤지컬 넘버와 배우들의 솔직한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형식으로 한여름 감성을 촉촉이 적셔줄 무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무대에는 영웅, 레미제라블 등에서 활약한 배우 양준모, 걸그룹 출신 뮤지컬 배우 린지와 대구 시립극단의 최호정 배우가 함께합니다. 호스트 김채희는 2024 빔프 여우 주연상을 수상한 대구 시립극단 상임단원으로 깊이 있는 진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연 중에는 관객이 배우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돼 배우들과의 특별한 소통이 기대됩니다. 감동과 재미, 소통이 어우러지는 김채희의 11시 데이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바랍니다. 지영님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7월 24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 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시 교육청이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교육 수요 변화에 대응해 파호 호산 지역 학교 재구조화를 추진한 소식입니다. 2026년 3월 대구 파호초와 대구 호산초가 통합되며 2027년 3월에는 호산고가중 고통합운영학교로 전환됩니다.
이번 재구조화는 소규모 학교의 지속가능 운영과 중학교 신설 요구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파호 호산 지역 학부모와 주민들은 그간 중학교 신설을 요구해왔으며 지난 5월에는 파호 호산 두 초등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파호초 통폐합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서를 교육청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6월과 7월에 파호 호산초 통폐합과 호산고중고 통합운영학교 전환에 대한 설명회가 실시됐고 이후 진행된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각각 과반수 이상이 찬성 동의를 얻었습니다. 현재 파호초는 11학급 학생 189명이며 호산고는 2027년 중학교 3에서 4학급을 시작으로 2029년 중 9학급, 고 18학급 규모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호산고의 중-고 통합운영은 대구 최초 사례로 교과 간 연계 교육 활성화와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인적 물적 자원 효율화 등 미래형 학교 모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통합에 따른 학생 심리 학습 지원과 시설 투자,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며 9월까지 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TF팀을 운영해 최적의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가 8월 달서 반려견 놀이터에서 반려견 건강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 펫 아로마 테라피 DIY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8월 5일과 7일은 천연 재료를 활용한 진드기 퇴치 스프레이, 12일, 14일은 천연 샴푸, 19일, 20일은 천연 비누 만들기 수업이 열리며 해당 7명씩 오후 7시에서 9시까지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달서 반려견 놀이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화원초등학교 내에 신설된 화원시장 공중화장실을 지난 18일부터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화원전통시장의 장날인 매달 1일과 6일, 국도 5호선 일대와 시장 아케이드가 혼잡해지며 방문객들이 화장실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달성군은 화원초등학교 사택 부지를 활용, 대구광역시 교육청 및 화원초등학교와 협의 후 2023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부 공모사업에 응모 최종 선정됐습니다. 신설된 화원시장 공중화장실은 남녀각 1동씩 총 2개동 36제곱미터 규모로 남자 화장실에는 소변기 4기와 대변기 3기가, 여자 화장실에는 대변기 4기가 설치됐습니다. 또한 모든 시설에는 자개인 편의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원초 학교복합시설은 공중화장실 외에도 향후 900제곱미터 규모의 국제공인규격 풋살장 및 배드민턴장, 1900제곱미터 규모의 소공원이 순차적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목적 체육시설과 소공원은 오는 11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생과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될 계획입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그동안 화원시장 이용객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아케이드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학교 안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민에게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이 7월 말까지 2025년 달성군 농업인대학 마늘 양파 단기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각 과정별 50명씩 선발합니다. 마늘 과정은 8월 11일부터, 양파 과정은 8월 18일부터 3일간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3층 교육장에서 진행됩니다. 교육은 재배기술과 생리생태 특성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신청은 7월 31일 오후 6시까지 남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관내 농업인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최종 선발자는 8월 5일 발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한우란 중학교는 방과후학교 바리스타 수업에 참여한 학생 7명 전원이 최근 사단법인 한국커피연합회 주관 핸드드립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한 소식입니다. 이번 수업은 지난 3월 11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운영되었으며 학생들은 커피 원두 볶기부터 드립기구 사용법, 원두 분량과 추출 온도, 다양한 추출 방식 등 커피 핸드드립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을 체계적으로 익혔습니다. 특히 실기 중심의 반복 연습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감을 키웠고 자격증 시험에 적극 도전해 전원 합격이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참여 학생 신영은은 원두 향을 맡으며 직접 커피를 내리는 시간이 매주 기다려졌다며 새로운 경험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정말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수업을 맡은 이혜정 교사는 처음 지도한 학생들이 모두 자격증을 따내 자랑스럽고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커피와 함께한 이 소중한 기억을 잘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우란 중학교는 기숙형 중학교의 특성을 살려 바리스타 외에도 중국어, 미술, 가야금, 해금, 피리, 타악, 플루트, 밴드 등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소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가중학교가 제27회 전국 조중 고등학생 101장에서 최우수상 2명, 장려상 1명, 가작 5명 등 총 8명이 입상하는 쾌거를 이룬 소식입니다. 이는 대구 지역 중학교 중 가장 많은 수상 기록입니다. 이번 101장은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한 행사로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손잡고 한 발짝 더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공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39,760편이 응모됐습니다. 유가중학교는 지난 4월 22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특별기획 방송 렛츠댄스를 전교생이 시청한 후 느낀 점을 바탕으로 101장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전교생 1에서 3학년 114명이 참가했고 이 중 8명이 전국대회에서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수상자는 최우수상, 산문 부문 이태인, 방송소감문 부문 한채형, 장려상시 부문 김아량, 가작 산문 부문 신혜은, 방송소감문 부문 김동휘, 서윤서, 조은유 시 부문 김민경 학생입니다. 최우수상을 받은 이태인 학생은 상을 받아 기쁘고 제 글이 누군가의 장애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유가중학교는 2017년 개교 이후 매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101장에 꾸준히 참가해 입상자를 배출해왔으며 2019년 교육부 장관 표창, 2023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월 24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1일 아이들과 미래재단의 후원으로 폐지 수집 어르신들께 경량 리어카 25대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노후 장비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어르신들의 안전을 높이고 작업 편의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량 리어카는 기존 제품보다 가볍고 조작이 쉬워 신체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야광조끼, 목장갑, 자외선 차단 모자 등으로 구성된 안전키트도 함께 제공돼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달서구는 대구에서 유일하게 이 사업에 선정돼 그 의미를 더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달서구 이곡 이동 새마을회는 지난 23일 이곡 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를 열고 홀몸 어르신 등 저소득층 200여 명에게 따뜻한 보양식을 대접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며 마련된 자리로 새마을 회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박성준 이곡 이동장은 정성 가득한 삼계탕 한 그릇이 어르신들께 작지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따뜻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교육재단은 오는 7월부터 다양한 문화권 학생들이 함께하는 2025 함께하는 건강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프는 초등학생 대상 논공 권역 20회차, 중학생 대상 화원 권역 7회차로 나뉘며 총 40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 프로그램은 VR 양궁, 발야구, 농구, 플로어볼 등 다양한 체육 활동과 외부 체험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중학생 프로그램은 태권도 겨루기, 큐브 체험, 빅발리볼, 사격, 볼링, 클라이밍 등 현장 체험 중심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됩니다. 한편 달성교육재단은 교육 격차 해소는 물론 체육 활동과 문화 이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포용력을 키워갈 계획입니다. 달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와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마스터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가 학생들은 AI와 챗GPT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은 물론 VR 체험과 3D 홀로그램 제작 등 실습 중심의 활동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창의력을 키웠습니다. 이어 19일에는 7월 진로 탐색 데이가 열려 스포츠 재활 트레이너와 디자이너 등 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며 진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성수 관장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 수상 스포츠 축제 제38회 전국 수상 스키 웨이크 스포츠 대회가 지난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푸른방송 그린웨일즈 소속 신현정 선수는 웨이크보드 여자 프로 부문에서 은메달을, 이수민 선수는 수상스키 슬랄럼 여자 프로 부문에서 동메달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대구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협회 소속 선수는 슬랄럼 여자 오픈부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지역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춘천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상레저 도시로서의 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